4세대 페이스리프트된 카니발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계약서를 요즘에는 따로 쓰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산으로 그렇게 해서 예약금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잘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된 이제 4세대 카니발을 이제 첫째랑 이제 보러 갔었는데, 예전에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봤어요. 보고 왔을 때 되게 좋아했고, 저도 뭐 그 정도면은 좀 사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왔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다가 계약은 하진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타고 있는 제 차인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이제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3만 킬로 이제 갓 탔는데, 그래서 차를 바꾸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5 식구가 최대한 한번 좀 타보자 해서, 저희 둘째 이제 6살 서준이가 이제 제 뒤에 타고 주니어 카시트를 하고, 그리고 제 옆좌석에 첫째 세아가 타고 11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와이프가 타고 2열 뒷좌석에 가운데 카시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이소픽스 이제 브라켓을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카시트를 설치를 했죠.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타봤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빽빽합니다. 차에 이제 겨우 이제 빽빽하게 타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다 타고 가는 것까지 뭐 그렇게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뒤를 돌아보면 이제 가운데 이제 카시트의 이제 뒷모습이 이제 너무 이제 빽빽하게 가까워요. 지금 이제 130일, 140일 됐거든요. 돌까지는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구겨 탈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짐도 점점 많아지고, 기저귀도 갈아야 될 거고, 뭐 분유도 먹여야 될 거고, 아이들이 뭐 이제 음식도 좀 먹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짐 같은 거 놔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답이 없겠다 이렇게 돼서 부랴부랴 또 가서 이제 카니발을 다시 또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이제 180 정도 되고, 와이프가 이제 17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간도 좀 나오는 그런 차량을 좀 생각을 했어요.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을 좀 고려를 했어요. 대안이 이제 카니발만한 차가 없고, 참고로 저는 외제차는 탈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카니발이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그 정도면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했죠. 이번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 때부터는 11인승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매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도 되면서, 그리고 세금도 1년에 이제 65,0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자동차세가요. 그래서 11인승을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구매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11인승이 삭제가 되니까 사실 구매 의욕이 사실 확 떨어졌었던 건 사실이에요. 차량 가격도 그렇지만 1년에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제가 지금 렉스턴 스포츠를 타는 이유도 사실은 1년 세금이 화물로 들어가서 28,5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 디젤이지만 2200cc 세금을 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200cc 세금을 낸다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매년 세금이 발생이 될 텐데, 화물차로 28,500원 정도를 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타게 됐고, 거기다 부가세 환급까지 됐었으니까. 그래서 카니발도 당연히 11인승, 그러니까 매년 세금 65,000원 수준으로 조금은 올라가지만 사실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거죠.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11인승과 그리고 부가세 걸 받으면 또 굉장히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좀 잘 좋은 소비를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11인승을 고려했었는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인승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4인승이나 11인승이나 세금 차이를 둔다는 게 사실 의미가 사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잘 개정이 돼서 좀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정 좀 잘 해주세요. 카니발 같은 경우가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이 옵션 등급과 엔진 파워트레인 뭐 이런 것들을, 옵션 뭐 4-5가지지만 등급별로 또 4-5가지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조합이만 그냥 6-70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솔린 디젤에 하이브리드까지 나와가지고 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맨 처음서부터 사실 좀 고려 대상에서 좀 뺐어요. 힘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저는 다 차치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유지 측면이거든요. 뭐 연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맨 처음에 차를 사는 이제 가격도 측면도 있겠죠. 근데 제일 가장 치명적인 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고, 1년 후에 제가 그 차를 받아서 운용을 한다 해도, 그리고 운용을 할 때 조금 기간 지나면 이제 신차 얘기 나올 거거든요. 1년 뒤에 받아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이제 신차 얘기 나오면서, 신차가 나오네 마네 막 이렇게 되면 지금도 2년 뒤에 나올지 3년 뒤에 나올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게 2년 반인가? 차 바꾸서 너무 신차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일단 고려 대상에서 이제 뺐고, 그래서 이제 3.5 가솔린이나 2.2 디젤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2.2 디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도 디젤이고 그전에도 그냥 디젤을 많이 탔었기 때문에 디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차량 가격이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195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95만원을 더 주고 연비도 좋고 세금도 1년에 한 30만원 싼 디젤을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더 싼 이제 가솔린으로 이제 계약을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와이프랑 최종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런 거 잘 정해주거든요. 저는 생각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와이프가 오히려 그렇게 결정해주는 게 좋아서 이야기를 한 조금 나눠보니까 바로 그냥 결정해 주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냥 3.5 가솔린으로 그냥 구매를 해라. 차 가격도 싸고 뭐 세금 30만원 더 내는 거 내면 조금 속 아프긴 하지만 뭐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그 정도 내고, 연비 안 좋은 거야. 저희가 뭐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 탈 때마다 제가 기름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꼽는 게 있죠. 사람들이 주행 질감이 너무 좋다, 차가 이제 밟는 대로 잘 나가고 오히려 이제 정숙성 면에서도 좋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됐고, 뭐 세금 차이 같은 경우 뭐 1년에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뭐 195만원 더 비싸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한 6, 7년 정도는 운용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차를 타본 결과 나 진짜 오래 탈 거야, 막 나 10년 탈 거야, 막 이 차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옵션 생각하고 차값도 뭐 또 등급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바꾸는 것처럼 짧으면 2년 길면 5년 이렇게 차를 바꿨거든요. 물론 막 되게 좋고 막 고급차에 막 비싼 차를 막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을 수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아마 제 그냥 생각에는 신차가 이제 카니발 이제 5세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한 2, 3년 뒤에 나오면 그때는 조금 흔들리겠지만 아마 그 차를 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마 그 5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되면 그때쯤 아마 이 차 바꿀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그래도 못해도 한 5년 정도는 지금 차를 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매를 결정을 한 큰 계기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카니발 9인승의 가솔린 모델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가 이제 등급이잖아요. 저는 등급은 너무 가성비로 지금 잘 나온 프레스티지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노블레스 이왕 사는 거 시그니처, 그리고 휠도 전용 휠 들어간 이제 그래비티 옵션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카니발을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살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에서 옵션이 더 빠지면서 가능하다면 더 낮은 등급이 있다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프레스티지로 그냥 결정을 했고, 프레스티지에서 넣을 수밖에 없는 이제 컨비니언스 옵션, 이제 하이패스랑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같이 있는데 110만원짜리 넣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카니발 3세대 때인가 파워 슬라이딩 도어 70만원 잘 쓰진 않지만 무선 충전 그래 차에 들어있고 빌트인이니까 그래 10만원 쳐주고, 그래 하이패스 시스템 그래 한 30만원 쳐주면 그래 110만원 이거는 그래 맞는 옵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건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렉선 스포츠에서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그 어라운드 뷰 옵션, 기아에서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링 팩, 요거를 선택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60만원짜리 12.3 클러스터 옵션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너무 그립습니다. 화면으로 나오는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저는 사실 더 싫거든요. 불과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무슨 그 계기판에 요만한 무슨 화면, 뭐 조금 더 커지는 화면 요 가운데에 그 그래픽 조금 넣겠다고 그거 옵션도 막 100만원 200만원씩 내고 막 이렇게 넣지 않았나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전 더 좋아요. 그냥 밟는 대로 움직여지고 이게 너무 예쁘고 좋은데 그건 아예 뺐더라고요. 거기다가 디지털 말뚝 기어도 없애고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팰리세이드를 살려고 이제 약간 고려를 했었을 시절에 팰리세이드의 이 버튼식 기어가 너무 싫어갖고 그냥 저는 이거 안 사 이렇게 그냥 해버렸거든요. 와이프는 이제 이거 되게 디자인적으로 좋다, 차 모양이, 차 디자인이 너무 좋다, 시트 배열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실내도 넓고 좋다. 와이프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그 버튼식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저기 했는데, 그나마 카니발은 이 돌리는 거라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했는데 그것 싫어요. 사실은 지금 저는 이 말뚝식 기어가 더 좋아요. 사실 수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편안해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를 자꾸 이제 삭제하는 거가
오히려 조금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을 합쳐진 게 이거 막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고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싫습니다. 사실 싫고 이런 거 할 가격이나 이럴 돈으로 그냥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하나 더 사겠어요. 그냥. 이거 뭐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이 화면을 뭐 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더 줘야 되는지. 물론 이번에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계기판만 또 60만 원 주고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 서라운드 뷰 옵션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싸제로도 한번 알아봤는데 결국에 뭐 그 가격 들어간다 아니면 좀 뭐 단점도 좀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순정으로 하고 말겠다 하고서 그냥 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260만 원어치 옵션을 넣게 됐는데 옛날에는 사실 옵션 막 100만 원만 들어가도 막 넣는 게 맞나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은 당연히 넣는 옵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옵션 그냥 설계되어 있는 게 다들 그냥 그렇게도 구매를 하시고 뭐 옵션을 넣다 보니까 뭐 500만 원, 600만 원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옵션 참 진짜 설계를 잘 해놨다.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 지금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 이 옵션들이 사실 저는 좀 과한 면도 좀 있어요. 굳이 저는 차 운행하는데 후방 충돌 뭐 보조, 뭐 전방 보조, 뭐 센서 뭐 들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 물론 지금까지도 안 썼고 앞으로도 쓸지 안 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 SKT 인터넷